굶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분풀이 유형인데요.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왠지 저 같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볼까요? 네. 네. 가장 가까운 상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불완전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달리 해소할 데가 없어서 음식을 먹는 걸로 통해 분풀이를 하는 유형입니다. 저는 약간 저는 아니 근데 이거 약간 네. 레몬씨 같긴 한데 이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인가요? 저 분노까지는 아는데 그쵸.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죠. 네. 네네. 워딩이 좀 세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상대가 저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약간 분노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고해성사하고요.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보통 어떠나요? 어떤 게 나오나요? 문제점이. 네, 자신을 향한 분노를 네. 이제 해소하기 위해 네. 우리가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도록 네. 몇 인분의 음식을 해치우고 네. 나를 이제 엄청 먹었잖아요. 네. 그럼 나를 충분히 괴롭혔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용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게 또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약간 내가 아니라 너 아니에요? 둘 다 조금씩은 뭐. 위가 찢어질 듯이 이렇게 먹어요? 엄청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진짜 제가 못 먹을 양을 시켜요. 아, 진짜? 네, 그러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첫 번째 아까 말한 거는 약간 분노가 쌓이는 부분인데 저는 저는 제 몸을 워낙 내 몸을 엄청 소중히 여기잖아요. 제가 제 몸 되게 소중한 여기다 보니 위 찢어지는 거 너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데 딱 이 말이 똑같아요, 진짜. 나랑 똑같아. 근데 나를 충분히 괴롭혔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용서를 받는다는 느낌 생기는 거예요. 너가 고생했다. 맞아, 진짜 그래요.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이게 제가 초딩 때부터 그랬어요. 약간. 아, 진짜요? 약간 우리가 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거나 뭐 평상시에 주말에 공부를 해야 돼. 네. 안 할 거 알아. 네. 그래서 교과서를 뭐 A부터 Z까지 다 들고 엄청 무겁잖아요. 네. 아는 데선 들고 다녀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라도 벌을 받아야지. 근데 내가 초딩 때부터 그랬어, 솔직히. 근데 그게 나는 이제 중고딩 되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네. 근데 약간 딱 그 예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관계를 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람 관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죠. 첫 번째 내려주세요. 네, 이분. 자, 이런 박가수님 같이 분풀이 유형이신 분들한테 처방전은요. 바운더리 처방이라고 하는데 감정 털어놓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절대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뭐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절대자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애쓰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의 요구에 맞춰 사느라 분노가 쌓이고 나를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내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좀 더 이기적으로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놔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저는 제 감정, 제게 밝고 엄청 이렇잖아요. 네. 목소리로도 아마 아실 텐데. 그쵸. 근데 제가 생각보다 감정을 제가 털어놓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우리 박가수님한테 되게 꽤 오래 관계 이렇게 했는데 박가수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감정을 막 틀어내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의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려워요, 진짜. 그게 어렵죠. 인정하기 싫어요. 왜 인정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부끄럽나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남자친구든 뭐 주변 지인 친구들한테도 저의 그런 모습을 많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약한 모습을 인정 플러스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가까운 가족한테나 친구들한테 자신의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조금 더 보살펴줘.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쉬운 길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런 분풀이 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쉽진 않죠. 내가 막 다 털어놨는데 그 상대방도 나를 더 예뻐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말 하는데 누가 물론 예뻐해주겠지만 듣다 보면 짜증나지 솔직히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제가 좀 더 보태면 거기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별로 의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의지를 많이 안 하시죠. 맞아요. 네. 어쨌든 이런 분풀이 유형까지 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은 나도 아니고 우리 박하수님도 아니지만 이런 분들 꽤 있잖아요. 아니요, 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5번째는 바로 착한 여자 유형입니다. 네, 착한 여자 유형 어떤 분 유형이죠 보통? 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배가 불러도 퇴근 후 들어오는 남편이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친구들 기분을 맞춰주고 싶어서 많이 시켜 먹는 유형. 딱 저예요. 뭐예요? 진짜예요? 네, 딱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렇군요. 지금 제 친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밖에서 먹고 와도 친구가 안 먹었다 하잖아요. 저는 집에서 또 먹어요. 착한 네, 많이는 유형이시군요. 안 먹지만 그래도 먹어요. 좀 의외네요.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남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요구는 돌보지 않아서 욕구 불만을 가지게 된 착한 여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밖에 자신을 보상하지 못하는 이 착한 여자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전 진짜 의외인 게 박가수님이 진짜 착한 여자 유형인지는 진짜 몰랐어요. 저 착한 여자. 만약에 제가 딴 데서 먹고 왔는데 레몬 씨가 지금 나 뭐 점심 안 먹었는데 그럼 저는 같이 가서 먹어요. 착하시구나.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저. 많이 바뀌었네. 내가 알던 그때가 다르네. 네, 아무튼.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처방전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남한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주장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일명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처방전인데. 어려워요. 네. 일단 착한 여자의 핵심 심리는 지나친 책임감입니다. 이때 음식은 남을 위해 함께 먹어주는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 주장 연습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거절할 때와 승낙할 때를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따금씩 노라고 말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노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노 자주 하세요? 맞아요. 제가 맞아. 박가수님 그 얘기했구나. 제가 사실 박가수님을 맨 처음 섭외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가수님은 노를 안 해요. 예스를 할 거라고 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제가. 근데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잖아요.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이어갈 수 있었던 거. 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노를 못하는 분들, 노를 진짜 잘 못하시죠,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절도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현명한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요. 상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말자.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내가 먹고 왔는데 또 친구가 또 먹어. 그럼 쟤는 나를 위해 또 뭔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맞아요. 보상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버려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안 되고 기브 앤 기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연애 완전 중요해요. 연애 관계에서. 연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남을 도울 때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깨달으면 이런 착한 여자 유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많이 도움이 되는 유형 같아요. 네, 의외로 맞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외톨이 유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말 그대로 외롭고 허전해서 먹는 유형입니다. 제가 약간? 전 직장과 지금 직장 사이에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이때 이 외톨이 유형에 제가 한번 몸소 경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우리 트렌드가? 먹방이 딱 이거예요. 왜냐면 이때 먹는 음식은
배부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원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인데 음식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따로 음식을 폭식함으로써 나머지 구성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그녀의 특이한 습관을 경계하고 관심을 쏟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외톨이 형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뭐죠? 나를 향한 관심. 관심. 네, 관심. 근데 지금 말씀 되게 잘하시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먹방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심. 네. 그쵸. 근데 저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딱 나랑 완전 반대잖아요. 이게 네, 그쵸. 완전 반대죠. 그래서 나는 왜 저 먹방을 보면서 먹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좀 돼요. 그쵸. 저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 소속감이 없다라는 느낌이 되니까 굉장히 사람이 공허해지고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혼자 있다 보니까요. 혼자 있으면요. 먹는 게 먹어야 시간이 가는 게 느껴져요. 뭘 먹어야 좀 시간이 가더라고요, 진짜.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 딱히 집에서 진짜 분명히 점심을 먹었는데 아직도 2시 반 안 갈 시간이. 뭘 먹어야 조금 시간이 가는 거. 먹고 치우고 이런 행위를 해야지. 이거는 의외로 남자한테 되게 많은 유형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처방을 내려줄게요. 처방 좀 내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의사소통 연습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죠? 예. 네, 외톨이 유형에게는 음식은 친구를 뜻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절받고 버림받은 느낌. 또 외로움은 어딘가 소속이 되어야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때 먹는 행동 자체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포근하게 젖을 먹는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기 때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순간이 이게 되는 거군요. 아까 이제 뭐 레몬 씨도 중간에 어떤 소속감이 없을 때 느꼈다 했지만 보통 이제 가정주부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직장이 없고 그 남편과 아이가 집을 떠난 후에 집에 혼자 남아있는 이제 상태잖아요. 그녀들은 이제 외로움을 달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너무나 필요해요. 맞습니다. 가정주부분들이 되게 보통 이렇죠. 다 남편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그러면 거의 오후 4, 5시, 6시까지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나를 외롭지 않게 즐겁게 해줄 그 누군가 어떤 게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음식에 꽂히게 되는 거죠. 음식이 친구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처방은 먼저 식사 일기를 좀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냐면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음식을 마구 먹는지 그리고 그런 습관이 심하지 않는지 또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그런 심리적 허기를 느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이것도 제가 언니들이 이제 요즘 아이를 낳고 혼자 있는 경우 많거든요. 많이 외로움을 타요. 아이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맞네. 집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이와 함께 있지만 그래도 그 깐난애기 말도 못하니까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좀 공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그 다음으로 어떤 게 필요하죠? 그 다음은 친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리 요가 클래스 아니면 뜨개질 동호회 자신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외로움도 달래고 친구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거기 솔직히 말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친구 안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보통 이런 분들은 만약에 적극적인 분들이 우리 박가수님 만약에 결혼하면 바로 뭐 아주 막 부녀회장이지. 부녀회장이죠. 부녀회장이고 뭐 동장이고 좀 있어 시의원, 구의원 나오는 막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은 소극적인 성향, 내성적인 분들이 경향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당장 마음에 맞는 친구를 못 찾아서 오히려 그게 더 공허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취미 자체가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 취미를 함으로써 나는 이제 외롭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식이 친구가 된 것처럼 꼭 사람이 친구일 필요가 없고 취미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외톨이 유형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때 5, 6개월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때 피아노를 좀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를 침으로써 좀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멀쩡해 보였었는데. 그랬습니까? 외로웠구나. 연락하지 그랬어요. 내가
제가 못 살핀 제 불찰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걸 또 다 겪었고, 저도 이렇게 극복했던 사례가, 이건 진짜 좋은 사례 같아요. 맞아요. 이런 처방은. 네. 네. 마지막으로, 외모 컴플렉스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유형이죠? 나이살과 이제 불안한 몸매 때문에 네. 자신에 대한 외모 비하가 커져서 컴플렉스가 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 자기 이제 외적인. 네. 외적인 걸 좀 더 빼면 날씬해지면 달라질 거다. 자기 파괴 유형은 달라요. 이건 다른 건가요? 이 사람들은 내가 원래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이살이든 하여튼 어떤 것 때문에 몸매가 좀 망가져가지고 그 외모 비하가 커진 케이스예요. 원래 난 괜찮았는데 그런 거죠.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조장을 하잖아요. 이게 요즘 TV 매체, 그 사회, 우리 SNS, 특히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제가 볼 때 인스타그램 문제요. 아니 장난 아니야. 제가 느낀 게 그 돋보기 누르면 안 돼요. 뭔지 알죠? 아니, 검색 누르면은 진짜 예쁜 여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길거리에 안 보이냐고요. 나 진짜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보고 싶었다니까 진짜. 아니 메시지 도대체 어디 DM. 계시냐고 DM 보내고 싶을 정도로 진짜 거기 가면 진짜 선남선녀 보통 다들 국내 안 있어요. 발리, 미국, 다낭 돈도 많아. 네. 도대체 그 인스타그램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너무나 무례하게 남자들이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사회가 이제 이들을 외모 컴플렉스 생기게끔 조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남자를 대표해서 전 진심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사과하세요. 네, 진짜 정말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레몬 씨는 맞아 외모 별로 안 봐요. 아무래도 따로 볼지 모르겠지만 딱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놀리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 있게 얘기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낙인을 찍게 되죠? 이제 외모에 대한 자기 비하는 자신의 장점을 덮어버리고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이제 낙인을 좀 찍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피해 의식도 생기고 열등감이 생겨서 흡사 우울증 증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때 음식이 항우울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줄 건 음식밖에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 된 거네요. 약이 된 거죠. 우울증 약 같은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배가 불러도 음식을 먹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분들의 처방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 처방전은 일단 신뢰 되찾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신뢰 되찾기. 먼저 외모 지적을 하는 사람의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네, 어려운데 사실은요, 외모를 놀리는 일은 아주 치사한 일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치사한 일이고. 못난 놈. 네, 진짜 그렇게 놀리는 그 상대를 탓할 일이지 나를 비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때 저 한 가지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그런 개소리라는 사람들한테는 개소리, 네, 좋습니다. 표현 좋아요. 정말 개소리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듣잖아요. 그냥 발끈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면 책상 밑으로 그냥 빡. 좋다. 가운데 손가락 들어 올리면서 뭐야?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좀 강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면요, 막상 놀리니 그 사람이 무한해져요.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좀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거울을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단점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작은 소품을 사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거나 하면서 충분히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킬 수 있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이 있어요. 외모적으로 예쁠 수도 있죠, 선천적으로. 근데 그거 말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되게 예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를 잘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지. 네, 그러구나. 아니, 우리 바깥수는 근데 원래 잘 예뻐. 원래 예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요, 딱 그런 거예요.
어디가 막 확연하게 뭔가 뚜렷한 외모가 예쁜 게 아닌데 묘한 그 매력, 멋있다. 이런 멋있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대학교 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어떤 말이? 어떤 말이면 정말 입사가 아니지 뭐지?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말 새내기 때. 네. 그 복학생 오빠들 있잖아요. 네. 뭐 저는 공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들이 많은데 오빠들이 또 뭐 어떤 오빠가 만나서 했어요. 그 오빠 나를 좋아했어. 네. 카페에서 막 얘기 나누고 나한테 뭐 좋다 하는데 갑자기 나를 빤히 얼굴을 보더니만 네. 박가순이 너는 박가순이야. 너는 얼굴이 참 이목구비 눈, 코, 입 다 보면 참 다 별론데 조합을 해놓으니까 괜찮다. 와,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해요? 자기 때문에 예쁘다는 표현이었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조합이 잘 됐다, 참 예쁘다 이건데 듣는 저는 진짜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엄마 아는 오빠가 이런 일 하더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화가 나네. 야, 저 새끼 데리고 오라고. 야, 걔가 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그게 기분 나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칭찬으로 저는 또 받아들였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다 예뻐도 조합이 별로면 별로거든요. 아, 맞아. 그건 맞죠. 결국에는 밸런스가 중요해요. 밸런스. 밸런스 잘 맞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거지. 인식을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내가 거울 보더라도 자꾸 네.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나는 왜 눈이 짜짝일까? 왜 나는 쌍꺼풀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으면 보기 드문 매력녀야. 그리고 이런 애들이 되게 수요가 또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밀키스님 무쌍이라고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있단 말이야. 그래도 쌍꺼풀은 또 매력이 없냐? 아니, 쌍꺼풀도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좀 사고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 매니아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히 발견하고요, 그거에 내가 예를 들어 눈이 예쁘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메이크업을 조금 더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나를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헤어스타일, 뭐냐면 패션 스타일, 네. 뭐 키가 작은 분들은 어떤 옷 스타일을 다르게 입어서 좀 더 날씬해 보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요, 그 제가 진짜 느낀 건데 우리 박가수님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 더 예뻐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자기의 개성을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단 우리 박가수님뿐만 아니라 저는 의외로 20대보다는 30대 넘어서 그래, 여성분들이 더 예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20대 여러분들 안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안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점점 더 그 나이대에 맞는 매력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외모 컴플렉스 있는 거 진짜 버리세요. 네. 여러분은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네. 7가지 유형 중에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저는 외모 컴플렉스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7가지 심리적 허기에 대한 처방까지 내렸는데요. 자, 오늘 우리 박가수님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 이 중에 몇 개였나요? 아까 착한 여자 유형. 네,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파괴. 네, 자기 파괴 유형. 분풀이 유형도 좀 있고요. 네, 3개 정도. 3개가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하는 자기 파괴 유형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외로 외톨이 유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걸 들으시면 자기가 어디 유형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방송 오늘 한 번만 딱 자기 유형 들은 다음에 처방전 생각 안 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요, 그거에 대한 처방전은 따로 제가 글로 좀 남겨놓을 수도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실은 오늘 좀 접근 방법이 달랐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9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도 얘기하고 식단도 얘기하고 저희가 사실 윤식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마음에 대한 치유. 맞아요. 다이어트가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단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게 내 마음. 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가 나를 행복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 요새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좀 좋았던 게 감정 결핍을 이야기한 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초절시. 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 못해. 근데 그게 의지력이 아니라 그 사람 어떤 감정적인 걸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약간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방송하면서 어떤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어렵네 이런 것도 했는데 저도 저부터 좀 반성을 하게 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내면의 그 치유 내면에 발현되지 못한 욕구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요 저는 앞으로 이제 방송 통해서 다른 주제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도 꼭 한 번씩 얘기하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이어트가 어떤 나의 이상적인 몸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자 끝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식단에 관한 질문이나 또는 다뤄줬으면 하는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맛있게 살 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할게요. 제발.